안녕하세요. 간호사 면접 전문학원 A+ 스피치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간호사 면접의 가장 큰 변화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었죠.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분화된 인성 면접과 직무 면접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쪽은 인성 면접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현진 선생님, 이쪽은 직무 면접을 담당하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이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호사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끼리 1년이 시작됐구나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저희끼리 드디어 또 올해가 시작됐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간호사 친구들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자소서 작성 시작으로 면접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저희가 또 뭉치게 됐네요. 네. 면접을 도와주시면서 해마다 좀 어려워지고 있구나라는 게 피부로 느껴지시죠? 그럼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도 어려워졌고 그리고 뭔가 방향이 좀 달라졌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23년도 간호사 면접에서 인성 면접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마다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인성에 대한 비중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의 질문에 여러 가지 의도를 묻는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렵죠. 그럼요. 왜냐하면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의도 파악도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긴장되는 상황에서. 근데 하나의 질문에 여러 가지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짧은 시간 안에 의도를 파악해서 요소를 담아내는 거는 굉장히 친구들은 어려워할 일인 것 같아요. 혹시 인상 남는 질문 있으세요, 선생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다시 살펴보니까 후기를 이 질문은 되게 어려웠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원자가 대학 생활에서 조직 생활이나 단체 생활을 많이 해봤을 텐데 그 안에서 뭔가 맡은 역할에서 상충되는 일이 있었는지 그 경우에서 본인이 잃은 것은 무엇이며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점은 무엇인지 이게 꼬리 질문이 아니라 한 질문에서 다 요소를 넣어서 말을 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질문도 잘 들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의도 파악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말하다가 질문을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꼬리 질문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순발력 있게 대답을 잘 했다고 하는데 함께 들어갔던 친구들은 공통 질문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질문에서 면접자에게 어떤 부분을 알고 싶어 했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경험에 대한 것도 궁금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잃은 것은 무엇이냐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치부도 좀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으니까 그 경험을 통해 저 사람은 그래 어떤 깨달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직무상에서는 또 이렇게 복합적인 내용의 질문들이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모든 게 다 과하지 않게 다 같이 한데 어우러져서 얘기를 해야 되는 답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기억에 남는 질문이 세브란스에서 한 번은 간호조무사가 신규인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간호조무사의 일이 아닌 간호사의 일을 했을 때 그 간호조무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성도 필요하고 또 병원 상황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나 하는 부분까지 같이 물어보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면접자들이 굉장히 어렵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습을 해본 게 전부인데 맞아요. 그 직무 상황이나 그런 여러 가지 조직 상황 같은 걸 떠올리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센스가 필요하겠어요? 맞아요. 실습 경험도 항상 친구들이 정리를 해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거기서 뭘 봤지? 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친구들이 실습을 하면서 내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놓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미리. 네. 그렇죠. 도움이 굉장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선생님은 정말 닮고 싶다. 이 선생님은 조금 닮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까지 같이 하면 기출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좋네요. 네. 그러면 지금 미리
올해 간호사 면접을 준비하는 신규 간호사들에게 미리미리 좀 준비해봐라 라고 권해드리고 있다는 게 있다면 뭘까요? 사실 간호사 면접을 준비하는 지원자들이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인성, 직무, 뭐 시사, 병원 분석에 이르기까지 준비할 게 굉장히 많지만 저는 필수적으로 우선 준비해야 되는 건 경험상 정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성 지문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경험 지문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들이 적재적소의 에피소드를 매칭시키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놓으시면 굉장히 자소서 쓸 때도 필요할 것이고 또한 답변 정리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실습 경험, 뭐 학교 생활, 아르바이트 생활, 대외 활동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때그때마다 내가 카테고리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우선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직무에서는 실습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직무에서는 아무래도 그날의 실습에 봤었던 어떤 질환이나 아니면 시술 같은 것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의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제가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인성 준비가 더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습도 친구들이 약간 코로나 때문에 그쵸? 많이 맞아요. 못 해봤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래도 실습에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실습에서 그냥 본인이 그냥 보고 뭐 느낀 점만 생각할 게 아니라 뭐 다양하게 좀 그러니까 역으로 직무에서 나올 만한 상황 같은 거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실습에 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저 상황에 저 주사를 놔야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생각을 해보면 참 심도 있게 실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재미있게 실습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더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실습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직무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네. 직무에 관련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과서만 보지 말고 조금 더 실습 상황을 자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걸 전 추천을 해요. 병태생리나 뭐 기저질환에 따른 정의나 매번 그것만 보고 달달 외워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빅5도 그랬다시피 전체적인 환자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지 여부를 항상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물어보는 의도가 환자나 보호자한테 본인의 직무에 있는 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는 의도인가요? 맞죠. 그리고 그 환자나 보호자의 컴플레인 같은 거를 물어볼 때가 참 많았거든요. 삼성도 그렇고 서울대는 특히나 이전부터 컴플레인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봤었잖아요. 이때 지원자가 어떻게 대처하는 인성까지도 같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이게 사실 서울대하고 삼성만 롤플레잉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산병원 작년에 합격생이 있는데 1차 때 롤플레잉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뢰 보통 롤플레잉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혼자 모노드라마처럼 연극을 한번 해봐라 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뭔가 환자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옆에 이제 투명인간들처럼 환자 동료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라. 수혈 간호에 대해서 막 혼자 네 환자분 이렇게 해서 본인이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나중엔 잘 대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듯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점점. 확실히 초록이나 딸기책만 달달 외워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센스 같은 거, 업무 센스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더더욱 갈수록. 사회 경험에서 나오는 게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럼 아르바이트를 좀 정리하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되겠네요. 전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뭔가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 질문을 많이 할 때 학생들한테 물어볼 때 너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보통 정답이 잘 나왔어요. 맞아요. 왜냐 아르바이트는 내 책임과 역할이 있는 그리고 이제 보수를 받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병원 조직을 봤을 때 좀 비슷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상이 될 것 같아요. 언제 그러면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 간호학과 학생들의 그런 입시 준비를 이렇게 보자면 스펙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끼셨어요? 스펙이 상당히 고스펙들을 원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재작년하고 작년에 좀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는 빅3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삼성 서울병원은 3.9 친구가 학점이 제일 낮은 편에 속하는 친구가 토익은 이제 상대적으로 930 정도를 갖고 있었고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4점대 초반이고 토익은 900점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은 4점대 초반의 학점인데 토익을 제일 적은 점수를 갖고 있었던 친구가 931 정도로 확실히 서울대학교는 토익 점수를 요구하는 맞아요.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지금 스펙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관리를 잘해놔야 되겠구나. 병원에서는 종합적인 인재를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올해가 시작됐으니 간호학과 친구들이 해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맞아요. 오늘은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한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저 추후에 우리 이렇게 팀으로 계속해서 간호사 면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지속적으로 나눠볼 계획이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부서별 특성과 본인의 성향을 어떻게 매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